87년 제가 대학에 처음 왔을 때 승차권을 사는데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250원. 12배 정도 올랐다.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샀던 가격보다 못하다. 실질 가격이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다는 걸 뜻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위험해요.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박정현 PD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신탁증권.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나 상무나 이런 걸 사가지고요. 투자자들에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아직은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데 글로벌하게 보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리츠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궁금한가요? 일단 이제 펀드가 있어요. 펀드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 뭉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곳이 펀드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사모펀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리츠는 뭐를 위한 펀드냐면 건물 사서 임대료 수입을 얻고 또는 매각 차익을 올린 것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스타일의 펀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펀드는 가입을 한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랬다라면 이 리츠는 그걸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시킨 펀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오늘 샀다 팔았다도 가능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상장돼 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많이들 고민하실 거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아파트를 살 거냐, 단독주택 살 거냐, 빌라를 살 거냐, 토지를 살 거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부동산을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구입을 하셨어요. 정말 큰 당산나무가 있는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지방이긴 하지만 지방광역시에 1호선 전철역이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지역에 집을 샀어요. 그러나 20여 년 정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은커녕 샀던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각한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이 개발의 또는 경제의 성장에서 예전의 중심지였던 거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특성을 갖지 못한 지역으로 낙후되고 슬럼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값도 받지 못하고 땅값만, 그리고 아마 그 땅 모아서 건물, 큰 건물, 아파트나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매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일단 아파트냐 아니냐, 두 번째 어느 지역에 집을 살 것이냐가 부동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거든요. 2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한 5배 정도는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87년 제가 대학에 처음 왔을 때 승차권을 사는데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250원. 12배 정도 올랐다. 또 제가 한 해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놈 등록금 내는데 500만 원이에요. 10배 정도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샀던 가격보다 못하다. 게다가 건물값은 받지도 못했다. 이게 뭘 뜻하죠? 실질 가격이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다는 걸 뜻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위험해요.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공부를 한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자신 없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위탁한다죠. 이해되세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그쪽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리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증권의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동산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돈을 위탁해서 아주 소액이지만 투자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할 때의 차익을 배당으로 또는 주가의 상승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리츠 투자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리츠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리츠들은 이제 지금 좀 초기 국면이라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각 리츠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건물, 특정
산업에 편중된 그런 리츠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비해서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이 리츠 산업이 발전된 지 오래됐고 또 거대한 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분산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고향에도 단독주택을 샀다면 서울에 강남의 아파트도 좀 갖고 있었으면 어느 한쪽이 집값이 운이 나빠 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나빠 빠졌더라도 사회 전체 평균적인 집값을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잘 배분되어 있는 각 도시로 산업으로 이렇게 물건들이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저희들끼리 이야기하자면 포트폴리오를 잘 짠 그런 리츠들을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런 리츠들은 대부분 나라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제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세계 제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선진국 리츠에 투자하는 걸 권하고요. 선진국 리츠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뭘 해야 된다?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라. 그죠?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그 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관련 ETF를 여기서 이제 리츠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물들을 막 보유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건물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리츠를 사면 무서우니까 수많은 리츠를 골고루 편입한 그런 펀드들이 바로 리츠 ETF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를 골고루 사주는 펀드, 그게 리츠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츠 ETF나 일본의 리츠 ETF를 저는 둘 다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사회 평균 전체랑 비슷한 부동산 가격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이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높은 배당 수익률. 이번에 특히 미국에 투자했던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무려 4.5%까지 올라가서 짭짤하게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좋죠. 사실 여러분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 대부분 운이잖아요. 아니 2022년에 그렇게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아요? 저도 2021년 한 봄, 가을 정도까지는 계속 오른다 쪽이었다가 2021년 말에 제 유튜브에서 2022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망을 바꾸니까 그 댓글 살벌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1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9월이나 10월 정도의 고점을 치고 그 뒤로 2023년 2월에서 3월까지 대충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30% 이상 빠졌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폭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예측 가능하고 이거 다 맞춘 사람 있어요? 더군다나 또 2월부터 기적적으로 이렇게 또 부동산 시장 반등할 거라는 것도 맞춘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이런 리츠 시장에 투자할 때 투자 원칙이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절대적인 어떤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된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싸냐? 그죠? 급등했다, 많이 올랐다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금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면 주식 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너무너무 낮을 때는 리츠 사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사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겠죠. 그럼 두 번째 원칙, 여기에 이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럼 리츠는 누구랑 경쟁하는 상품이에요? 주식도 경쟁하겠지. 그러나 은행 예금이랑 경쟁하는 상품 같지 않아요? 은행 예금 금리가 높을 때는 리츠 투자에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 금리 저 은행의 예금에도 다 주는데 너는 가격이 변동하잖아. 위험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예금 금리가 엄청 높을 때는 리츠 인기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은행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좀 꺾일 것 같고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면 리츠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 매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배당 수익률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장 이자율이 오르는 추세인가 내리는 추세인가를 좀 봐라. 저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년 이맘때 금리는 지금보다 또 낮지 않겠는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는 쪽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츠 긴 시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 리츠는 사볼 만하다. 그리고 그냥 개별 리츠 사기보다는 리츠를 모아서 투자해주는 ETF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박정현 PD가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또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